또 이렇게 동문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니까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이 기분 좋은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 이문태 수장님 강의 좋았죠? 네! 여러분 가끔 와서 물어보고 싶은데 또 바빠서 못 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실은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몇 개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숫자로 쉬어봐, 숫자로. 네. 오케이, 4개 배웠어요. 일단은 숫자는 4개인데 아마 그 가르치는 단계에서 뭐 지운다, 그린다 이런 거에서 저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이문태 소장님이 AI 기능에 관한 걸 해줬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이 AI로 변화해가는 그 시대에 최소한 우리가 트렌드는 조금은 읽고 가자. 그래서 제가 우리 2026년이 얼마큼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2달 하고 조금 더 남았죠. 그런데 벌써 많은 사람들은 2026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이 다음 해 트렌드에 관한 책들이 나와요. 가장 유명한 게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은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다 이해하기에는 저도 버거워요. 그렇지만 최소한 2026년에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그 정도는 알고 가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 2026년은 무슨 해? 홀스 말의 해이기 때문에 홀스 파워라고 합니다. 홀스 파워. 홀스 파워. 이건 뭐냐면 그 적말인데 적생말인데 홀스 파워가 말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말의 해이기 때문에 말의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 켄타우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마라는 상체 머리라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이 그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 AI와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홀스 파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홀스 파워 10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죠? HORSEPOWER 해서 10개의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오늘 제가 하나씩 좀 쉽게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 이거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책 사서 보고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 싱글벙글 금요 인생다방에서 경량 문명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정규영 PD가 송기영 박사의 그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시대 예보라고 송기영 박사는 지금 3년째 시대 예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나와요. 이 책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개인화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시대 예보에서. 두 번째 시대 예보에서는 호명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경량 문명 탄생이었어요. 벌써 3년 전부터 핵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에 호명시대라는 책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조직에서 나 어느 회사 직원이야 이거보다 과장이야 부장이야 전무야 이거보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시대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시대였다는 이야기. 그래서 올해는 경량 문명의 탄생이다라는 시대 예보를 했어요. 가벼운 경자에 중량 양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벼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거대 기업 힘들어집니다. 왜?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직보다 개인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똑똑해져야 되고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폴스 파워 트렌드 코리아 2026의 트렌드 키워드를 10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휴먼 인더 휴먼 인더 말이 너무 어려워. 그죠? 자, 휴먼 인더루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AI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인간이 어느 한 부분은 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휴먼 인더루프예요. AI 시대에 인간의 개입이 결과를 완성한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인간이 개입을 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개입을 해서 윤리적, 상황적, 전문적인 판단을 더하는 시스템 설계가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자, 켄타우로스형 인재. 이제는 우리는 무슨 인재가 2026년에 무슨 인재가 돼야 된다고요? 켄타우로스형 인재가 되어야 된다. 어머나. 감시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반인 반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휴먼 인더루프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중심이 돼서 AI를 적당하게 도구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휴먼 인더루프. 자,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중간쯤에 와 있죠. 자, 여기에서는 AI가 주로 모든 것을 하고 사람은 조금만 개입한다. 그게 휴먼 온더루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밖으로 나갔어. AI 네가 알아서 다 해. 난 그냥 가만히 실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언론사에서 그 여름철에 가장 읽어야 할 책 15권을 추천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언론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검색해봤어. 그런데 진짜로 있는 책은 1,500권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완전 망신을 당했다.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휴먼 인더루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좀 드렸는데요. 결국은 인간과 AI가 잘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 뭐라고요? 켄타우로스형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말인 그런 반인 반말처럼 인간 고유의 역량과 AI의 압도적인 능력을 결합해서 우리가 불가능했던 것을 새로운 가치로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본당이 너무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맞춰간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아이들은요, 요즘 것들은 어제 말대로 요즘 것들은 AI 시대에 태어났어.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헤엄치고 잘 놀아요. 어느 전문가가 학부형이 질문한 거예요. 요즘 같은 AI 시대에 이렇게 변화해가는 시대에 우리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 걱정은 왜 하냐? 애들은 알아서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알아서 잘한다.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공부해야 돼. 부모들이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에 오신 분들은, 우리 방송 스피치를 수료하신 분들은 전부 다 AI하고 많이 친화적으로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 제미나이나 챗GPT나 많이 활용하시죠? 네. 지금 오늘 배운 것만으로도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에 맞게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가고 있다. 우리가 대단해요? 더 대단해요? 더 대단해요. 대단한 선배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다음 키워드 가볼게요. 자, 뭐예요? 필코노미. 필코노미. 필코노미래요. 필코노미가 뭘까요? 필코노미. 필 합성어예요. 감정. 필이 뭐예요? 감정, 느낌, 감정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 않나요? 제가 수시로 묻는 질문. 시방 느낌, 우리 회장님 시방 느낌. 좋아요. 깜놀. 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필코노미는 필과 경제라는 이코노미의 합성어입니다. 이코노미. 필 이코노미인데 그걸 합쳐서 필코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우리의 기분이, 감정이 돈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자, 이제는 감정 진단을 자신의 기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진단을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 감정 진단해 준 데다 돈을 쓴다는 얘기야. 지금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봐줘. 그쵸? 뭐 타로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저기 하지만 그런 거죠. 긍정적인 것을 구매한다. 내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짜증나 있어. 그러면은 내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쓴다? 돈을 쓴다. 그쵸? 홈쇼핑. 이렇게 얘기해요. 나 기분이 너무 나빠서 빵을 샀어. 기분 나빠서 빵을 샀대요. 빵을 사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지. 우리 박경순 회장님이 아마 기분 나쁠 때 빵을 사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긍정 구매, 내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정 관리, 내 부정적인 감정 좀 관리 좀 해줘. 그 관리를 위해서 돈을 쓴다. 그렇죠. 소통공가. 맞아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기분이 뭐가 된다고요? 돈이 되는 시대. 돈이 되는 시대. 감정이 소비 동력이 되는 현상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이런 트렌드를 알면 내가 2026년에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지, 뭘 가지고 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될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자, 이 필 이코노미에 대해서 기분이 소비의 동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자, 구매의 주요 동인이었던 예전에는 왜 샀어요? 뭔가 필요해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경험에 더해 이제는 기분이나 감정이 소비를 이끄는 주요 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필요하니까, 그죠?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소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비자가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의 의미를 뭐라고 한다? 필코노미. 그렇죠. 쉽죠? 네.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지난 일주일이 엄청 빡시게 바빴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계속 혼자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의 경쟁력이 뭐였냐면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드는 능력이 경쟁력이었어요. 맞나요? 그죠? 더 빠르게, 더 좋게, 더 싸게 만드는 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기분을 더 행복하게, 기분을 더 신나게, 그리고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경쟁력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분은 얼마입니까? 무한대. 기분을 전환
자, 그러면 자 가만히 있어. 월요일에 여러분 본당에 오시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더 좋아집니까? 그래서 돈 쓰셨습니까? 사실은 그게 다 돈이란 얘기예요. 이 시간, 그쵸? 필코놈이,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당에 왔는데 되게 열받아 짜증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돈을 그 한 달에 10,000원씩만 쓰라고 국가대한민국 CMS를 잠시 홍보입니다. 자, 사주 오는데 10,000원어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깐만 해도 있는데. 그쵸? 바깥만 해도 어딘데? 자, 그래서 잠시 광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그런데 내니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니오? 내니오? 네 아니오의 합성. 내니오. 그쵸? 보통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좋은지 안 좋은 거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좋기는 한데 싫어. 좋은데 싫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우프다. 우프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웃긴데 슬프다. 그래서 또 텅 빈 하루였는데 충전된 느낌이야.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의 기분인데, 우리의 감정인데,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기분이 어떤 것 같아? 지금 이 감정이 뭐야? 왜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데 돈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제로 클릭이에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로 클릭이니까 뭐가 없어? 클릭이 없어. 선택이. 클릭이 없는 거지. 제로 클릭이니까 클릭이 없다. 자, 이 제로 클릭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 어때요? 클릭을 눌러서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알고리즘이 알아서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자주 보는 영상 유튜브에서 계속 다 올려주잖아요. 내가 쇼핑 자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클릭이 사라진 시대다. 그래서 제로 클릭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AI. 그죠? 알고리즘이 나보다 더 잘 알아. 저는 이럴 때 외치고 싶어요. 너무 합니다. 너무 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나를. 아, 진짜.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AI가 자동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알아서 추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과 클릭 과정을 생각하고 바로 구매한다. 바로 구매한다. 이게 바로 제로 클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 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언어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완전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문태 소장님하고 하는 AI 수업도 이렇게 중요한데 최소한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왜 필요한지가 조금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이 시간이 왜 필요한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자, 검색과 클릭이 사라지는 시대. 소비자가 직접 검색하고 클릭하는 과정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인지합니다. 나 이거 필요해.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비교하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탐색과 비교와 선택하는 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있잖아요. 뭔가 선택할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하고 막, 이럴까 저럴까 할 때, 그 결정 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지 않아요? 결정해 주니까. 그치? 이게 좋은 것 같아. 혜자 너한테는 이게 잘 어울려. 이거 샀냐? 알아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AI에게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AI가 여러분을 잘 알기를 바라면 여러분에 대한 학습을 시키면 알아서 더 잘 추천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 만든 선택이 없는 선택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의 주도권을 지켜나갈 것인가. AI한테 나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다 줘버릴 것인가. 나는 아니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여러분이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정의하고 찾아나서는 모든 과정을 이제는 기술이 대신하며 소비의 문법 자체를 새롭게 쓰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정말 심오한 질문이죠? 네. 자, 뭐예요? 레디코어. 레디코어. 레디는 무슨 뜻일까요? 레디. 준비하냐. 그죠? 코어는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것들, 요즘 것들을 보면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런 거죠. 요즘 것들은 이렇게 레디코어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다. 그래서 자, 뭐라고 써있어요? 치밀한 계획. 그죠? 불안한 미래에 맞서는 준비.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한다. 그리고 이 세대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쭉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갔다. 준비하는 소비, 불확실성 대비에 대한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자 중요한 가치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변화해가는 거대 물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했어요. 그렇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봉당을 만나니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그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우리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에 기본적인 대비와 예행 연습을 통해 미래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해 통제하려는 요구가 강해진 것이다. 자, 기본적인 대비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경험을 물로 갖고 미리 해보는 거예요. 예행 연습이죠. 예행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코로나19가 지나면서 한때 어제 얘기했던 갓생이라는 단어 아시죠? 갓생과 루틴이라는 단어가 되게 열광을 했어요. 갓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갓생. 갓생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방송 들으신 분. 자, 갓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리고 라이프.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다.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자기를 준비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갓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루틴, 막 한동안 루틴에 대해서 활성화됐었죠. 루틴, 운동하는 루틴, 다이어리 쓰는 루틴, 뭐 다양한 루틴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식구들 중에서도 새벽에 새벽 방송하는 루틴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유진이님 몇 번 했죠? 루틴 며칠? 이렇게. 네. 2년 됐어요.
우리 최일리 회장님. 거봐요. 매일 아침 그 꼭두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더 대단한 일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레디코어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갓생과 루틴이 열광을 해서 개인의 하루, 개인의 하루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인생 전체로 확장이 됐다. 그래서 사전 계획, 미리 계획한다?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했던 말을 별말 아닌데 그 말이 그렇게 유행을 했다네요. 아들, 너는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이 말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 여행, 결혼을 미리 할 것을 땡겨와서 결혼하는 것처럼 다 연습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일어날 불확실성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미리 경험해본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선제적 학습, 미리 다 학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디코 트렌드는 사회적 불확실성 속에서 비롯됐는데 동시에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세대라는 그 코호트적 배경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코호트적이라는 말은 특정 시기에 중요한 사건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인구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시기에 중요한 사건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인구 집단. 우리는 어때? 우리도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꽤 많죠. 그죠? 우리 방송 스피치 공부 같이 했지, 외주어를 봉당에서 함께 하지, 봉당에서 같이 밥 먹지. 이런 경험을 같이 한 사람들을 코호트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디코어 트렌드는 우리가 이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기업은 단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서 소비자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냥 제품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인생을 설계하는 인생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와.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총장님은 우리 방송소비지 식구들에게 인생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포커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닥쳐도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철저한 현실주의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레디코어라는 단어입니다. 레디코. 레디코어. 레디코. 레디코어. 레디코. 네. 자, 얼음 공주 나오는 레드빛인가 뭐 그거 그 노래가 생각나죠? 좋아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X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AI 기반으로 한 조직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경량문명 할 때 이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제는 AI가 막 생성형 AI가 많이 활동을 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예전에 고전적인 그 오래된 그 기업이나 이런 데는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얼른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벼워야 된다는 경량 문명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A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B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는 그 옛날에 신입사원, 대리, 과장 마이크가 나오고 있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일로? 마이크. 네.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그냥 하려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 A 기업에서는 6개월 동안 방대한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 조사한 결과를
이제 디자인실에 넘기는 거예요. 그것도 위로. 자,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전무, 이사, 대표, 회장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6개월 동안 디자인실에서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다시 또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팀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데 18개월이 걸렸습니다. B 회사는 그 단계를 다 무시하고 일단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다음 회의 때까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B 회사는 3개월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AI 시대에 얼마나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자, 이렇게 변화해 가는 시대에 그 A 회사는 18개월이 걸려서 처음에 기획했던 완벽한 제품을 18개월 만에 만들어내놨는데 이미 그 시기가 18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필요했던 부분들은 다 유행이 지나가 버렸다. 필요 없는 제품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AX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단계가 다 축소돼 버렸다. 그래서 가벼워야 된다. 그래서 이 개인, 예를 들어서 기획을 잘하는 사람,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똑같이 회의를 해서 똑같이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3개월 만에 해결을 했어.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다시 해도 어떻게 돼요? 3개월이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해요. 또 부족한 부분은 3개월이 걸리면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느 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까요? 그렇죠. A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B 회사다. 그래서 이 AX 조직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핵심 DNA로 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조직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A 조직이고 이게 B 조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통적으로 경직된 업무 방식 이해되시죠?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AI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변화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엔 고리타분하게 문서로 막 해가지고 이런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AX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배운 거 이제는 폐기할 줄 알아야 된대요. 언런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배운 거 다 버려라. 그런데 저도 그게 버리면 안 되죠. 제가 책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고정관념, 그죠? 어떤 틀에 박혀서 이래야 돼, 내 경험만 옳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최적화되었던 경직된 기능 중심의 부서 간 장벽이 있었어요. 즉 사이로 구조와 계층제로 표현되는 상하 간의 엄격한 구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송두리째 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 AX 조직입니다. 자, 내가 뭘 할 때도 특히 그 어느 기업의 CEO들, 오너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왼쪽에 뭐예요? 픽셀 라이프라고 있어요. 픽셀 라이프. 픽셀 라이프 무슨 뜻일까요? 자, 픽셀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이프, 삶의 경험을 작고 빠르게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찰나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마이크로 트렌드로 확장해 간다.
이 픽셀 라이프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작다, 많다, 짧다. 자, 이제는 이 소비에서도 이 작고 많고 짧은 것들이 이 소비에서도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하나의 거대한 이 픽셀 라이프는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잦아들고 수많은 미세한 파동, 아주 미세한 파동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작은 것들이,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함께 따르는 메가 트렌드는 이제 사라지고 파편화된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요즘에 스몰 데이터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틈새, 작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작게라는 것은 아주 최소 단위로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 단위는 뭐예요? 자, 우리 요즘 들어가는 게 뭐예요? 1인 가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많이 살 수 있어요? 다 썩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양파 한 개, 아주 수박도 조각조각 나눠서, 과일도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용량의 음식을 많이 팔고 있다. 그 다음에 화장품, 큰 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자꾸자꾸 써보고 좋으면 또 사고 아니면 바꾸고, 이게 작다의 의미입니다. 최소 단위로 소비를 한다. 많다는 다층적 경험을 추구한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어느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 결국은 이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나의 삶이 되어든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서 작품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작은 것부터 적게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한다. 짧은 거, 우리가 짧게 등장하고 빠르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그래갖고 졸리죠? 네. 자, 이거를 지금 이게 6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픽셀 라이프 시대에는 소비자는 끝없는 경험의 방랑자고 브랜드는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들러야 하는 그 경유지로 자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결시켜 볼까요?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스 디코딩, 프라이스 뭐예요? 가격. 디코딩, 해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짜리야. 내 수준에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요.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이 가격을 다 파헤친다는 얘기예요. 원가는 얼마고, 유통비는 얼마고, 브랜드 가치는 얼마고, 이렇게 다 파헤쳐서 내가 살만한지 아닌지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명품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명품의 가격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 명품의 품질과 비슷하다면 그것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러분 듀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듀프 따라해봐요. 듀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단어 짝퉁. 짝퉁과 듀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짝퉁은 명품인데 명품을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품질이 되게 안 좋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는 게 짝퉁이에요. 듀프는 명품은 아니지만 그 품질이나 거기에 대한 가치가 나에게 맞아. 그러면 명품이 아니어도 나는 그것을 산다. 그게 바로 듀프라는 얘기입니다. 자, 프라이스 디코딩. 이 소비자들이 가격을 다
이게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을 잘해, 요즘 것들은. 공감하십니까? 네. 막 꼬치꼬치 따지고 분석하는 사람 나 머리 아파. 그런데 요즘은 요즘 것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요즘 것들. 어제 방송한 그 언어가 살아 있습니다. 자, 두 개만 빠르게 갈게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뭐예요? 건강지능이에요. 건강지능. 자, 건강지능은 말 그대로. 자, IQ가 있고 EQ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건강지능이 HQ가 생겨났습니다. HQ. 자, 그래서 건강을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을 스스로 이해, 판단, 실행하는 건강지능이 삶과 비즈니스의 핵심 지표로 구상하고 준전문가 수준의 지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거래요. 준전문가 수준으로 건강을 관리한다. 결국은 이 HQ는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서 더 오래도록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 그게 이 HQ예요. 그런데 이 HQ에는 세 가지 관리가 있어요. 첫째, 과학적 관리. 둘째는 의료적 관리. 셋째는 총체적 관리라고 하는데, 자, 과학적 관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최일래 부회장님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내 심장 박수나 이런 것들을 다 혈당을 다 체크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단, 멘탈, 운동 등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을 과학적 관리라고 해요. 요즘은 다들 과학적으로 관리하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뭐 혈당 관리부터 혈압 관리 이런 거 젊은 친구들이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적 관리는 요즘 많이 선행하고 있죠. 비만 치료 주사, 모발이식, 성장 호르몬 주사 등 필요에 따라 의약품이나 시술, 수술 등을 적극적으로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을 의료적 관리다. 마지막 총체적 관리는 신체, 생활, 환경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것을 총체적 관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빠르게 갈게요. 자, 무슨 가구? 1.5가. 우리 그동안에 무슨 가구라고 그랬어요? 1인 가구.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1인 가구 하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뭘까요? 1인 가구의 문제점. 외롭다. 고독사. 그쵸?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죠? 1인 가족은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돈은 혼자 살아도 전기세부터 관리비부터 들어갈 것? 다 들어가. 그런데 이렇게 막 모여서 정신없이 나의 공간 없이 사는 건 싫어. 그래서 요즘은 1.5가구가 나온 거예요. 자, 1인 가구인 나와 너가 방을 같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면 1인 가구, 거실에 나오면 1.5가구. 이렇게 나온 시대예요. 그래서 1.5가구가 그래서 유연한 결합, 친구와 동거하는 거. 그죠? 느슨한 연대, 막 꽉 조이는 가족은 어때요? 막 이래야 된다, 간섭하고 뭐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에서 벗어나 좀 느슨한 연대.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 또 새로운 가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한 1인 가구도 전형적인 가족도 아닌 유연하게 결합된 생활 단위의 확대, 시장과 공공 영역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1.5가구다. 이해되셨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왔습니다. 드디어. 근본이즘이라고 합니다. 자, AI 시대에 우리가 막 삭막해져가고 빨리빨리 막 이러는데 여기에 항상 우리는 삶은 어때요? 이원론
뭐예요? 변치 않는 진리와 원칙. 원조의 힘, 최초의 것이 주는 신뢰, 장인의 손길,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가치. 어제 방송하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가치 뭐였어요?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서로 인간이기에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AI가 모든 것을 생성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짜의 가치가 부상을 한대요. 진짜의 가치. 그래서 알고리즘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즉 변치 않는 근본을 향한 목마름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저는 이걸 좋아해요. 여기 키워드들, 제가 저한테 꽂히는 키워드는 좀 있어요. 휴먼 인더루프, 필 이코노미, 근본이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왜? AI 시대지만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감히 AI가 인간에게 대표해요. 저는 이런 내 내면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본이즘은 AI 사회가 보여주는 최신성, 복제성, 효율성에 대한 반발이다. 이게 근본이즘이다. 그래서 가상이 현실을 대체하는 시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숙고를 반영한다. 그래서 전통이 재조명되고 원조를 숭상하며 클래식을 선호하고 아날로그의 낭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데모넌터스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대잖아요. 그 AI 시대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 이게 근본이즘과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과거의 근본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적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라는 뜻에서 아네모이아라고 하는데, 아네모이아. 따라해보세요. 아네모이아. 아네모이아. 생전 한 번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을 막 아네모이아. 이거는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절의 분위기와 문화 요소 등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트로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젊은 친구, 그러니까 유트로는 우리 세대들이,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그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시대를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짜에 대한 열망이다. 그게 근본이즘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일단 어렵긴 하고 뭔 소리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일단 10개의 키워드, 2026년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10개의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결론! AI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이죠. 나의 내면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우리가 지켜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AI와 인간이 잘 서로 협력해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가야 된다.